안녕하세요. 드로잉 강사 최영서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드로잉의 종류를 앞서 했기 때문에 이제 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선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중적인 사물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 선이란 거는 그런 역시나 언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글씨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림이라는 게 원래 동굴에 어떤 원시인들이 자기가 잡았던 뭐 사냥했던 뭐 사냥감들을 그리면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이란 거는 가장 원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선에 관련돼서는 한번 배워보시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 표현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너무 당연시 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은 이렇게 소위 어떤 옷이나 어떤 그래픽적으로 프린트된 게 아닌 이상 선이란 거는 존재를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D에서 여러분들이 선으로 표현되는 거는 결국 면과 면 사이의 명암, 그런 사이의 틈들, 그런 것들이 선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란 게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아이러니한 게 선이란 거는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선이란 걸 없기 때문에 선을 표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그림이나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들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리실 때든 이런 개념 자체를 안고 가는 것과 그림이 선이란 게 당연하게 되는 것과는 처음엔 비슷할지 모르지만 나아가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왜 당연히 시 되냐면은 선이란 거는 앞서 드로잉의 종류에서 말씀드렸듯이 점과 선은 시간을 단축시켜주죠. 스케치 같은 경우. 그렇다면은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거는 상업 예술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웹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일러스트, 뭐 만화책, 저희가 가장 좋아했던 만화책 같은 경우도 흑백의 선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선이란 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 선이란 게 없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은 좀 더 다양한 뭐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이란 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선이란 거는 하나의 목적은 어떤 대상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선을 그냥 일반적으로 천천히 쓰게 되면 약간 뭉퉁뭉퉁하게 이렇게 꼬불꼬불한 느낌으로 선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를 내가 날카로운 칼을 그리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선을 쓰게 되면 뭉퉁한 칼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좀 더 대상을 질감을 표현하기 위한 선을 쓸 때는 날카로운 선을 쓰면은 이게 좀 더 질감에 맞는 선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선의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선의 종류라고 하는 아까 크로키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좀 더 감성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선 종류는 사실 책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뭐 방사선도 있고 직선도 있고 뭐 수평, 곡선, 자유곡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필압 감지 이렇게 타블렛 같은 거 쓰시면은 뭐 세웠을 때 눌렀을 때 굵게 나오고 얇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 연습으로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이게 숙련도에서 이걸 충분히 표현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거 외에 좀 더 감성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 그리시는 그림과 신나는 음악 듣고 그릴 때 선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감성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 그거를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그러니까 그림 그리실 때 솔직함을 가지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서 선이란 게 없다는 개념을 이제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선이라는 게 당연히 되면 예쁜 선이라서 반듯한 선과 뭐 멋진 선 이런 정도로밖에 이제 구분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어떤 표현을 하실 때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문장력이 약해지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선의 종류는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선들을 어떻게 그어야 되냐? 결국에는
선이라는 거는 뇌에서 오른손에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시작하시게 된 것도 어떤 사람의 화려한 묘사라든지 정말 잘 그린 작가의 그림을 보고 그림을 시작하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을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한다고 하셨을 때 정말 화려한 드리블 이런 거에 입문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몸이 오른손이 뇌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앞서 그런 선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글씨 같은 게 있으면은 뭐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제 손에 가장 익숙한 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글씨체가 있고 그 글씨체를, 그러니까 글씨를 쓰실 때 가장 편하게 그리실 수 있는 뭐 적으실 수 있는 가장 편한 선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 그림에서는 이런 좀 더 다양한 선들을 그을 수 있으실수록 이게 표현의 폭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한번 배우셔야 되는데, 직선을 긋는 연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직선은 제가 쉽게 그을 수 있어요. 그냥 글씨 쓸 때랑 마찬가지로 그으실 수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좀 더 제가 긴 직선을 긋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걸 좀 더 길게 긋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그림을 그리는 제 손 자체가 축이 손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목만 움직이면서 긋고 있죠. 글씨를 거의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영역의 직선을 넘어가면은 이게 축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곡선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직선을 긋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게 그때부터 이제 직선이 아닌 것처럼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인체도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움직이는 행동 반경에 따라 편하게끔 근육으로 뼈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몸을 좀 더 이해하시면은 선 쓰는 게 더 쉬워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보다 좀 더 긴 직선을 긋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은 손목을 잠그시고요. 손목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고, 이보다 더 긴 직선을 그으실 때는 대신에 이런 팔꿈치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손목만으로 그을 수 있는 최대 직선이 이 정도였으면은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됐을 때는 좀 더 긴 직선을 그을 수 있죠. 그러니까 손이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좀 더 긴 직선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긴 직선을 긋고 싶다.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저는 여기까지 직선이 잘 나와요. 근데 마찬가지로 더 긴 직선을 그으면은 이 팔꿈치가 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죠. 어쩔 수 없이. 이게 콤퍼스처럼. 그러면 여기보다 더 긴 직선을 긋기 위해서는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긴 직선을 긋고 싶으시면은 이제는 손목과 팔꿈치를 잠그시는 거죠. 여기를 잠그고 어디를 움직이냐면 이제 어깨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와 얘를 잠그고 어깨만 움직이게 되면 이런 긴 직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도 더 긴 거를 긋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나중에 무릎을 굽혀서 이게 선을 그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체를 이해하면은 선 자체도 잘 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직선적인 연습을 왜 하냐면은 보통 이제 칸 같은 거 이제 책 보면은 여기에 이제 직선으로 그어봅시다 이런 것들 꼭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톤을 넣을 때는 꼭 직선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톤을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톤을 넣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란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굳이 직선으로 긋게 되는 이유는 이게 숙련도를 높여보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인체를 이해해서 좀 더 자기 몸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오른손과.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유곡선을 하게 되는 거는 콤퍼스 같이 라운드 이렇게 손목을 하면 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잡아두시고 팔꿈치로 이렇게 돌리셔서 하시면은 구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자유곡선, 자연물들은 곡선으로 이어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인공물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자유곡선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팔꿈치로 돌려서 어떠한 리듬감 있는 선들을 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머리에서 오른손으로 혹은 왼손으로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이렇게 그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인체, 여러분들의 손과 발, 뭐 발로 그리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서 그리시면은 훨씬 잘 그림을, 선을 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연습해 보시면서 다양한 선을 한번 직접적으로 그어 보시면은 나중에 어떤 대상을 표현하실 때나 감정적인 거를 그으실 때나 항상 준비된 오른손과 왼손을 가지고 임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2주차 의 수업은 선에 관련돼서 선의 종류, 선이란 게 없다는 가장 큰 중요한 점을 한번 같이 저랑 함께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선을 어떻게 그어야 되는지 그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으시면서 꾸준한 할수록 이게 더 선이 예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나실 때마다 그런 오른손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선에 긋는 연습도 한번 해봤는데요. 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연필 잡는 방법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따로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제가 긋는 것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필을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를 눌러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제가 글씨 쓸 때 잡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신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그런 그런 방법으로 오랫동안 써 오신 거기 때문에 그림 그리실 때도 그거를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편하게 잡으시면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 거고요. 한 가지 좀 더 팁을 드리자면은 길게 굵은 선, 그러니까 좀 면적이 넓은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 자체가 길게 늘어졌을 때 종이에 닿는 연필의 면적이 넓어질 거기 때문에 좀 더 긴 선, 굵은 선, 톤을 처음에 밑선을 깔 때 그으실 때는 이렇게 긴 선으로 굵은 선을 그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꼭 굳이 이렇지 않아도 이게 앞에서 이렇게 긋게 돼도 처음에는 이게 날카로운 선이 나오지만 이대로 갈리게 되면 면적이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또 굵은 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필 종류를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는 것도 그래서 좋은 거죠. 마무리할 때는 날카로운 선을 쓰는 거 그 이유도 쓰시다 보면 여기가 뭉퉁해져서 굵은 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뾰족한 미리 깎아놓은 혹은 새로 깎아서 이제 마지막 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필 잡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에 대한 종류,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선이란 게 애초에는 없다는 그 이론이죠. 그거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선의 종류, 그리고 선을 긋는 메커니즘, 오른손과 자기의 머리, 뇌와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자유곡선 혹은 직선들을 연습해 보시면은 이게 점점 몸과 손이 하나로 머리와 손이 하나로 일치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선들을 그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날개를 달아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그림을 그려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로잉 강사 최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